네, 안녕하세요. 주물럭 정유태입니다. 오늘은 1년 내내 하는 낚시죠. 외수질 낚시. 외수질 낚시의 선두주자. 외수질 낚시의 아버지. 물론 외수질 낚시를 낳은 건 아니고요. 네. 외수질 낚시에 저희 낚시꾼 선단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스파이더 정재선장, 김정재 선장을 모시고 이래저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좋아. 우선 외수질 낚시가 무엇인지 제가 외수질 낚시 기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왜 외수질이라고 했을까는 참 궁금해요. 나중에 이거 보시고 아시는 분 있으시면 카톡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 뭐야? 외수질 낚시의 이제 기본이라고 하면 어초 낚시, 그리고 똥 낚시, 굴바닥이나 돌바닥 요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어초 낚시 하는데 어초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일단 가장 많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어초에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똥 많이 타고. 똥을 싸는 건 아니고요. 똥이라고 하는데 똥이 하면서 똥 탑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으는데 무엇을 타는지는 정확히 모르실 거예요. 똥부터 얘기를 하자면 어장에서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면서 통발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100개 이렇게 뭉쳐서 작은 똥이 2m, 3m짜리 똥이 되는 거예요. 어장 사고가 나면 이렇게 막 모여서 계속 똘똘똘똘 말리는 거예요. 똘똘똘똘 말려서 작은 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새롭게 생성되면 우럭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계속 붙어요. 그 똥 옆에 계속 붙어 이제 먹이 활동도 되고 와류가 생기면서 그쪽에서 와류가 생기면서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돼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초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숨을 공간이 은폐화 공간도 있고 거기 먹이 사슬이 있고 들물과 날물이 나면서 거기서 이제 와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생태계가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시즌별로 우럭이 붙을 때 우럭이 붙고 광어가 붙을 때는 광어가 붙고. 그런데 낚시로는 안 잡혀도 들어가서 보면 많이 있어요. 먹이 활동을 하고 간거가 있는 거지 거기에 계속 상시 있습니다. 어초는 인위적인 구조물이라는 거잖아요. 누가 만들어서 넣어버린 애들이 살게끔. 그렇죠. 양식장 같은 분위기. 하지만 양식하지 않는다는 거. 굴바닥이나 돌바닥 이건 굴밭이면 굴바닥은 이쪽에서는 별로 거의 자연 글이고 글이 세면 셀수록 차를 타고 갈 때 쿵쾅쿵쾅쿵쾅 되는 그런 데가 좋은 여밭이고 그냥 밋밋하게 도로 바닥을 가면 그냥 돌바닥인데 고기가 살지 않는 곳. 밑걸림이 심해요. 조사님들은 좋아하셔야 됩니다. 밑걸림이 심한 데는 상시 고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낚싯바늘을 빼서 킹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걸리시는 분과 안 걸리시는 분의 차이는 거기서 표시가 나는 거죠. 외수질 낚시, 새우를 가지고 어초, 똥, 돌바닥을 뒤지는 낚시. 밑걸림이 많아야지 입질이 오는 낚시. 외수질 낚시에 이제 극복해야 될 것도 몇 개 있어요. 외수질 낚시에서 꼭 극복해야 될 것도 몇 개만. 외수질 낚시에서 극복해야 될 것은 이제 장애물과 거의 싸운다고 보시면 돼요. 진입하는 데는 장애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글밭이 있든지 똥이 있든지 어초가 있든지 그것을 뛰어나가야 아이들이 입질을 오는데 입질을 놓치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바늘 좋은 게 많은데 가디온 훅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걸 갖고 초보자들이 접근을 하시면 적응이 돼서 많이 좋습니다. 밑걸림을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밑걸림이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듣기로는, 그리고 내가 낚시를 해보면 배가 지나갈 때 선장님이 이제 몇 바퀴 감으세요. 선장님이 보통 한 바퀴 감으세요가 50cm 기준으로 50cm 기준으로 한 바퀴에 50cm. 6점대, 7점대, 8점대를 쓰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 포인트에 딱 들어가서 바닥에 내려 선장님 말 딱 듣고 좀 내 공격적으로 낚시를 하면 밑걸림이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걸 밑걸려서 끊었다. 그럼 그 포인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 끝이잖아. 어초가 거기 딱 있거나 똥이 딱 지나가는 타이밍에 딱 물고 다시 배를 돌려서 다시 오고. 그러니까 밑걸림을 극복하는 거 제일 중요하고. 선장만 잘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보통 배를 타보면 뒤에서부터 땅땅땅땅 히트가 되는 게 있고 앞에서부터 땅땅땅땅 히트가 되는 게 있고 이렇게 옆으로 배가 있으면 이쪽에서 뚜두두둥 히트되고 뒤에서 뚜두두둥 히트되고 이런 경우의 수가 되게 많거든요. 순서대로 막 여기 나왔다 또 하지만 순서대로 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왜 배가 어떻게 진입을 해서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런 경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러 가지 종류로 탑니다. 배를 어초에다 이걸 진입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진입을 다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류의 수가 가장 세요. 조류하고 바람하고 영향이 있는데 바람을 일단 빼고
조류 영향이 가장 크다 보니까 조류 영향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마다 다 스타일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답니다. 일단 조류가 어초에 있다면 조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조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면 이 배도 스파이더도 이런 식으로 물을 따라서 가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고, 근데 어초를 잘못 타서 이걸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밀고 뒤쪽으로 해서 당기고 이 어초를 억지로 타면은 라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라인이 뻗어지든가 늘어지든가 다 그런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낚시를 하시고 물을 아는 선장님들은 라인이 그대로 거의 일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식으로 가야 이 포인트에 진입이 돼서 갈 수가 있어요. 이걸 이쪽으로 해서 그대로 가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줄이 뻗어지면 이게 1, 2m를 우리가 위에서 물 수면 위에서 이게 수면이면 바닥에서 20m에서 30m권에서 놀아요. 여기서 이 정도 뻗어졌다고 하면 이게 이탈되어 있는 거예요. 낚싯바늘이.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그것을 가장 물을 따라서 가야 돼요. 물을 따라서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다 있죠. 이런 식으로 조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타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타주고 옆으로 타주고 이런 식으로 타주고 물길을 따라서 계속 어초를 타주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담지 마세요. 바늘 담지 마세요. 하고 물 방향이 어떤지, 그 물심이 어떻게 가는지. 이게 바다라고 해서 조류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초 단지 내에서도 제일 남쪽, 북쪽, 서쪽 다 틀립니다. 조류가 물 방향이 세기가.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동했을 때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시간별로 물은 서 있지가 않아요. 항시 돌고 있어요. 물은 시간대별로 초 단위로 계속 돌기 때문에 좀 이동하면 물 조류가 바뀌기 때문에 이 어초를 들어가려고 몇 번을 시도하는 것보다 한 번 해서 점검을 하고 물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보고 난 다음에 어초를 진입해서 하는 거고, 이제 타는 방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물 방향을 제대로 타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조류하고 같이 흘러가게끔 하는 거죠. 이게 어초랑 배가 똑같이 들어간다 쳐도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이제 라인이 뻗고 날리니까 그 뻗은 라인까지 계산을 해서 포인트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 이제 거기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해서 타고 딱 들어갔어요. 타고 딱 들어가면 이대로 딱 바로 정면에 들어갔다. 그럼 뒤쪽부터 땅 때려서 앞에까지 히트.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한 어초에서 계속 나와준다고 하면 그 어초는 잘 타면 7, 8번까지도 타요. 그 평균 좀 안 나온다 싶으면 3, 4번 딱 타고 빠지고. 나만 타는 어초는 아니에요. 다 공유된 선장님들끼리 공유된 어초랑 어초가 거기 가면 뭐 한 몇백 개가 있는데 그것을 눈치 싸움 하면서 어느 어초를 이 어초를 탔는지 안 탔는지를 계속 컨닝하고 보고 눈치 보고 하면서 이제 깨끗한 어초를 탔는 거죠. 저희한테 깨끗한 어초란 남들이 손 안 댄 어초를 이야기합니다. 어초는 이렇게 누가 인위적으로 넣는 거니까 더 이상 생기지는 않고 뭐 넣으면 알 수 있으니까. 어초는 인위적으로 있는 거니까 있는지 아는데, 똥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에서 이게 폐그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구나. 그건 찾으러 다녀야지. 찾으러 다니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네. 왜 그러냐면 뭐 지나가다 똥을 발견하면 배 내비게이션을 보면 프로타입 보면 항적 긋는 게 있어요. 항적이라고 해서 자기가 지나온 길 배가 지나가면 여기를 항적을 그려줘요. 자기가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다가 보면 여기에 볼록하고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건 똥이에요. 똥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X 표시, 여기다 X 표시 이런 식으로 해주고 나중에 가서 한번 다시 긁어보죠. 이 위치에 있으면 1m짜리나 2m짜리가 있으면 이걸 표시해놓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선생님 말대로 어초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탔어요. 이렇게 막 탔는데 어초가 막 10m, 20m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기본적으로 7m 어초에서부터 5m 어초. 높이가, 길이가. 높이가 7m. 폭은, 길이는. 폭은 내가 들어가서 하나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얼마나 큰가 해서 내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노력하는 선장님, 야 물에 들어갔대요. 한 10m, 15m 정도, 15m까지는 안 되고 바닥면이 그런 겁니다. 상층면이 그런 게 아니라 바닥면이 한 15m 정도. 생각보다 크네. 네, 15m. 왜 그러냐면 이런 사과어초를 밑에서부터 싸가는 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런 이제 전보어초라고 이런 거 같은 전보어초? 예. 동그란 것도 있네. 예, 이런 어초.
두 가지 종류의 어초들이 있어요. 사각어초라고 하고 전부어초라고 하고. 광어 우럭 잡을 때는 사각어초에서 많이 잡고, 광어 잡을 때는 이런 전부어초에서 많이 잡습니다. 배가 요런 어초나 요런 어초면은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 뭐 제일 좋은 자리는 어딘가요? 배에서 저는 가운데라고 봅니다. 가운데. 보통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뒤부터 나오는 거야? 이게 뒤입니다. 무려 표시가 확 나죠? 예. 앞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 앞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뒤로 들어가는. 물론 옆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경우에 가장 좋은 자리는 중간은 갑니다. 중간에서 대박은 아닌데 중간은 가요. 아, 꾸준한 조항.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루 종일 물은 계속 돌아요. 360도로 계속 돕니다. 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도느냐, 들무가 썰물이 들려서 뭐 좌측으로 돌 때도 있고 우측으로 돌 때도 있고 하루 종일 변화는 계속 이루어져요. 변화는. 그래서 배에서 어느 포지션에 있든 간에 하루에 자기 최고의 피팅을 날릴 시간은 다 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선탑을 되게 쓰거든요. 근데 누구 배라고 말은 안 하, 자기 배는 아니야. 한 번도 똥을 못 만났어. 선장님이 똥 들어가요, 똥 들어가요, 똥 하는데 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단 한 번도 내가 똥에 걸려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바닥에 그래서 이상하다. 세 바퀴 분명히 2m 똥인데 1m밖에 안 감았는데 바늘이 안 걸려. 밑걸리라고 일부러 내비두고 있는데 그래서 바닥을 긁어봤거든. 그러니까 난 여기 서 있는데 계속 이렇게만 들어가고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야. 나는 안 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고기가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저는 그때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촬영하기 저도 옆에 선장님 옆에,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쭉 있는데 요 선장님 옆에 요 라인 제일 좋은 걸 알고 있었거든.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탑에 했는데 꽝 쳤어. 선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외수질은 선탑을 피해라. 나는 그렇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 어초 낚시, 똥낚시, 전복? 네, 전보라. 솔직히 저는 이 정보를 몰랐어요. 이런 똥이 있다는 건, 이런 어초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이거는 광어가 좋아한다고? 이런 삼각형. 그렇죠. 원뿔형이라고 해야 되나? 네, 원뿔. 아, 물속에 원뿔이 있는 거야, 그냥? 구멍이 뚫린? 네. 구멍이 뚫려 있는 구멍 거야? 다 뚫려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 빵빵빵빵? 빵빵빵빵. 이 5초에 다 구멍이 다 나 있습니다. 그럼 광어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나? 멸치대가 많이 있고 형성돼 있고 그러면은 어초 뭐 상단이나 중간이나 뭐 여러 군데로 다 포진이 돼 있어요. 쉽게 꺼낼 수는 없는 낚시입니다. 어초 안에서는 그런 물정이 많이 있지도 않고 중간에 광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꺼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럭같이가 않아갖고 바닥에 붙어 있는 어종이다 보니까 쉽진 않아요. 어초 사이드 쪽으로 많이 탑니다. 어초 사이드 쪽으로 이런 식으로 타고 뭐 이런 식으로 타고 뭐 뒤로도 타고 훑는 거구나. 네, 옆쪽으로 훑는 거죠. 훑는데 여기에서 지면이 딱 있으면 이제 이렇게 딱 이제 바닥에 직각으로 이렇게까지 이쁘게 형성돼 있진 않아요. 가다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임 옆에도 살짝 있다고 봐야죠. 그냥 이렇게 딱 있으면 이렇게 이제 마른 목골로 이제 쭉 올라가는데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사이드 쪽으로 타는 거예요. 올라갈 때 만약에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간다. 그럼 뒤에 계신 분들은 앞에 계신 분들은 한 바퀴 두 바퀴 감고 대기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은 세네 바퀴 감아주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옆쪽으로 타다 보면 이 어초에 올라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어초를 이렇게 살짝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살짝 타야 그래도 히트가 되는 거고 밑걸림이 있을 때 거기에서 입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평지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어초 옆쪽으로 살짝 어초에서 나온 광어들이 여기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걸렸을 때 바닥면이 거칠어질 때 거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 광어는 솔직히 바닥고기죠. 바닥고기. 우럭은 좀 떠있는 애들이에요. 네, 떠있는 애들. 그러니까 어초나 이런 거 뭐 이런 공략할 때 나는 광어 포인트라고 하면 일부러 밑걸릴 걸 각오하고 바닥으로 그냥 붙이거든. 바닥을 빨리 앓으려고 바늘이 닿기 전에 뽕돌로 막 계속 곱해지를 해주면 바늘이 여기 뒤에 따라 들어가니까 일부러 바닥을 공략하거든. 근데도 안 나와. 솔직히 우리 전문가는 아니니까 낚시를 좋아하지만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면 더 좋은 얘기죠. 여기 배에 들어가는 거 위치, 뭐 뒤에서부터 왜 히트가 되는지 그런 거 좀 들어봤고요. 어초, 똥 뭐 이런 낚시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았는지 대충 들어봤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할 얘기 더 좀 중요한 얘기다 생각하는 거 하나만 더.
제가 5초 광어 잡을 때 올리라는 거하고 우럭할 때 올리라는 거하고 좀 틀려요. 바닥 짚고 몇 미터 감아주세요. 바닥 짚고 몇 미터 감아주세요. 이것을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선장발 안 드시는 분들은 끝까지 끌고 가서 이제 파다가 올리다가 그냥 거의 다 끊어먹고 이게 5초면 배가 진입을 해서 여기서 딱 섰어. 거의 평균적으로 5초만큼을 빼서 이게 5초면 5초 아까 폭이 15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15m 정도 되는데 바깥쪽에서 거의 배 한 배 반 이 정도 하면 거의 25m, 30m 전에 이걸 배를 빼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데 이 지면하고 지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5초까지 들어가는 지면이 이게 좀 이렇게 좀 내리막. 이게 수면이고 이게 수면이고 이게 바닥층이면은 5초로 올라가는 데는 항상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올라가죠. 평지로 가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살짝 또 이렇게 올라가요. 5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발화해서 올려주세요라고 해서 올려주세요라고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 가서 거의 5초에 닿는데 5초 들어갑니다 할 때 올려달라고 하면은 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 5초 이렇게 표층. 근데 바닥이 빤하지 않다는 거야. 바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낚싯대를 뽕돌을 찍고 땅땅땅 가다가 선장님이 딱 들어가서 이제 3m 이게 5m 5초 5m 5초면 10바퀴 감아주세요 한다고. 요 라인으로 미끼가 가야 돼. 요 라인으로 미끼가 들어가야 여기에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이 뽕돌을 계속 여기서 이렇게 떵떵떵떵 바닥을 끄고 떵떵떵떵 가다가 여기쯤 됐어 올려야지 하고 10m 여기서 5m를 감아버리면 라인이 여기로 생기는 거지. 나중에 감은 사람은 내 새우는 여기 있고 고기는 처음에 감은 사람은 새우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고기는 이 사람이 먼저 잡는 거지. 정확했지? 맞습니다. 처음에 딱 찍고 바로 10바퀴 감아서 여기에 새우가 돌아다니는 사람은 여기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지.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초보님들 오셔갖고 잘 잡아가는 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게 어초하고 싸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초하고 난 싸워서 이기겠다고 이제 계속 들이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초한테는 들이대지 마십시오. 진짜 힘듭니다. 선장도 힘들고 조사님도 힘들고 높이 맞춰달라고 하면 우럭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뭐 우럭이 있으면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다 있긴 있어요. 다 있는데 이쪽을 왜 공략을 못하냐면 빼서 가지도 못하고 하다가 걸려갖고 다 그냥 으쌰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5초에 딱 걸렸어. 5초 타다 보면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없어요. 몇 바퀴 감아놓고 이거 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딱 하고 이러시고 펌 잡고 멋있게 호주머니에 손 넣고 뭐 담배 피시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진행됩니다. 이거 잡고 계시는 분 없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동작을 시작할 때 뽕돌이 어초에 들어가 어초 진입합니다 하면은 뽕돌이 뭐 닿든가 덜 감으신 분들은 덜 감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5초에 닿아요. 5초에 땅 닿아요. 땅 닿는 느낌은 나요. 그 느낌이 났을 때 이 손이 갈라는 것보다 손을 올려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밑걸림을 일단 빼서 다시 여유롭게 즐기던 손을 올려서 감으면서 내려주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감으려고만 해. 이것을 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땅 했을 때 바로 빼줘야 되는데 바로 밑걸림이 들어가는 거죠. 밑걸리는 시간이 생긴다. 네. 그 시간에 아예 뽕돌이 닿다 싶으면 일단 올려서 감으면서 내려주세요. 감으면서. 바닥에 닿으면 바로 들어라. 그래서 밑걸림을 최소화해라. 밑걸림 싸움이 하니까. 그리고 첫 번째 얘기한 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바로 선장말을 들어야 그날의 원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외수질의 똥 타는 법. 똥 타는 법은 또 틀린가 봐요. 똥 타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니까 들어봅시다. 아까는 뭐 우럭 방어 얘기했는데 농어 같은 경우에는 농어를 어초를 타든 그 똥을 타든 짬을 타든 여러 가지 농어가 서식되어 있는 데를 공략할 때 뭐 손님들이 이때는 진짜 싸우면 안 돼요. 어초도 그렇고 똥도 그렇고 짬도 그렇고 농어들이 다 이 위에서 회유하고 있어요. 위쪽에서. 농어는 네, 아예 위쪽에서 회유하고 있어요. 바닥으로 안 들어가 기어 안 들어갑니다. 거기다 위쪽으로 하고 효율성 계속 돌아다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많이 다니는 여행을 좋아하는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는데 이 포인트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안 나올 때는 오전 내내 돌아다녀도
포인트 하나 만나기도 힘들어요. 나올 때는 뭐 아무데나 다 가도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진짜 힘든데 한 포인트를 만났는데 그날 오신 조사님들이 다 버리는 거. 버리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포인트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 떠 있는 고기들인데 여기서 지나가다가 내가 이 포인트가 뭐 5m짜리 저 포인트예요. 바닥 치고 6m요. 바닥 치고 6m요. 진입을 해서 올라가야 이 놀던 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딱 5m 올려주세요. 6m 올려주세요. 그러면 4m만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 계속 걸려요. 그러면 땅땅 때리고 무언가 소리가 나고 하면 뭐든 다 그게 다 장애물이에요. 저희 엔진 소리도 마찬가지고 뽕돌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레저배를 타고 가서 농어를 잡는 거하고 유선배를 타고 가서 농어를 잡는 거하고는 틀려요. 아웃보드 소리 안 나는 거 배를 타고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고기를 더 잡을 수도 있어요. 조용하니까. 소리에 민감한. 소리에 민감한 농어만? 네, 농어. 아니, 우럭, 광어도? 걔들은 좀 미련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농어는 많이 민감해요. 농어 외수질을 할 때에는 몇 메다라고 하면 항시 더 올려주셔야 돼요. 1m 정도는 더 올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걸 반복해야 못 잡을 것 같고 안 나올 것 같고 그렇게 하시더라도 올려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바닥 긁으시는 분보다는 뛰어서 가시는 분들이 확실히 히트 확률이 높아요. 높으면 낫지 낮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이건 긁는 낚시가 아닙니다. 우럭 낚시 바닥 찍고 맨날 쿵쾅쿵쾅 해도 걔들은 먹어요. 근데 농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지금 정재 선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농어를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인 거잖아요. 많이 그렇죠. 만날 수 있는, 배에서 많이 꺼낼 수 있는 방법. 물속에 있는 농어를 도망가지 않게. 농어가 솔직히 캐스팅 게임을 할 때도 한 마리 입질을 받아가지고 랜딩 하다가 딱 빠지면 그 빠지는 놈이랑 같이 쫙 빠지거든요. 이건 팩트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외수질 낚시를 그동안 계속 좀 하면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밑걸림이거든요. 밑걸림. 이 밑걸렸을 때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뽕돌이 걸리건 바늘이 걸리건. 근데 뽕돌이 걸리면 알아요. 뽕돌이 걸리면 여기서 텐션이 뽕돌이랑 나의 낚시단은 살아요. 그래서 당기면 이렇게 해요. 제 느낌이 없어. 딱 느낌이 바닥에는 걸린 거야. 그냥 이렇게 느낌이 없는데 여기 바늘이 걸렸다. 그러면 뽕돌은 살아있어요. 바늘의 텐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기면 이렇게 뽕돌은 떠요. 물에서 내려보면 뽕돌 다는 느낌은 나. 근데 들면은 안 올라와. 바늘만 걸렸으니까. 내리면 뽕돌은 닿고 올리면 안 올라오고. 요게 바늘 걸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포인트에 들어갔을 때 아, 뽕돌에 걸렸어. 그러면 뒤에 줄은 살아있어. 반 바퀴만 더 감자. 근데 바늘이 걸렸어. 그럼 바늘이 더 떨어지는 그날의 상황은 조류에 따라서 바늘 밑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밑걸림이 생겼을 때 어초 같은 경우는 돌이잖아. 돌이니까 먼지가 좀 덜 난다고. 이 부유물 이게 덜 난다고. 근데 바늘 같은 거 이 똥에 걸렸을 때 그물 뭐 폐그물이나 이런 쪽에 또 걸리면 그물이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면서 부유물이 막 생기거든. 근데 내가 어느 선장님을 들었는데 우럭이랑 광어는 부유물 막 먼지가 생기면 애들이 도망간다. 입을 닫아버리는 거지. 미세먼지가 갑자기 많아진 거지 물속에. 저는 그래서 밑걸림 극복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외수질 낚시 선장님 말 잘 듣고 밑걸림 극복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바늘은 이제 외수질 가디언 훅. 이걸 처음에 써보고 와 대박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초를 집중적으로 저는 좀 타이트하게 공략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선장님이 5바퀴 감으세요 그러면은 4바퀴 반? 나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맨날 밑걸리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냥 베스 낚시랑 바다 낚시랑 어느 정도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건방 떨고. 가디언 훅이 나오고 이걸 처음 써봤을 때 밑걸림이 안 생기거든요. 이게 안 걸려. 이게 그냥 다 빠져나와. 이게 전혀 일반 바늘은 전혀 상상도 못하죠. 이게 뽕돌만 안다면 이건 뒤에서 쫙 긁으면서 오는 거야. 밑걸리지 않으니까. 근데 좀 전에 말했던 흙탕물, 부유물, 일반 바늘을 썼을 때 부유물이 생기면 입 닿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또 아까 내가 처음에 물어봤지만 포인트가 되게 짧잖아. 한 번 내렸을 때 밑걸리면 그 포인트는 내가 잊어버리는 거. 가디언 훅은 이럴 때 굉장히 이렇게 한 번만 써본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거. 이거 적절한 멘트. 자, 그리고 또 이제
생새우 외수질 낚시잖아요. 보통 겨울에는 이제 뭐 오징어를 쓰기도 하는데 생새우가 쓰기 제일 적절한 시기 그리고 오징어로 넘어가는 시기 그게 어떻게 될까요? 새우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온도가 표면 그 수온 온도가 한 15도 이상부터 이제 활동성을 좀 갖게 되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또 활동성이 좀 안 좋아서 물에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 죽고 하는데 15도 이상에서 많이 씁니다. 고수는 상관없어요? 웬만하면? 고소는 상관없어요. 제가 올 초에 잘못해갖고 스팀을 해놨는데 김이 나더라고요. 뚜껑을 열었는데 김이 났는데 그래도 많이 살아있었어요. 그날 새우 다시 받았습니다. 똑똑하게 테스트를 하네. 새우를 익혀 먹으려고. 그럼 새우는 수온 영상 15도 이상일 경우에 쓰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한 5월? 6월? 4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11월 말. 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는 오징어로 쓰고요. 그렇죠. 오징어로 대체해서 하죠. 처음에 이 외수질 낚시를 하실 때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혼란스러워하는 거, 그리고 어려워하는 게 장비 선택 요령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를 게 너무 많잖아요. 회사도 많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낚싯대는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냥 쓰시던 뭐 광어대 가지고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네. 릴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릴 선택이. 릴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몇 점대 뭐 추천하는 거? 아니 뭐 점대도 5점대 하고 드랙 좀 하면 되는데 드랙을 또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광어나 이런 거 잡을 때는 안 필요하시더라도 농어 잡을 때는 확실히 그 드랙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드랙 조절을 못 해주는 게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임대대입니다. 드랙량 뭐 좋습니다. 딱 하면 쉽게 해서 드랙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 해서 여기서 이게 풀리냐 안 풀리냐 이게 드랙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건 드랙을 풀어놓은 상태고 드랙을 닫으면 이게 이렇게 뻑뻑하게 안 나가는 겁니다. 닫혀. 네, 아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드랙을 조금씩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게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해주냐? 외수질 농어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치고 나갑니다. 계속 치고 나가요. 무슨 고기든 치고 나가는데 걔들이 치고 나갈 때 자연스럽게 치고 나가야 애들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질 때 드랙이 안 치면 감아주고 드랙을 치면 그냥 드랙 풀어놨으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릴링만 하시면 돼요. 릴링만 하시면 되는데 드랙을 꽉 닫아 놓으시고 릴링을 하면 애들이 팍 튀면은 그냥 끊어져서 나가요. 그래서 드랙은 이렇게 낚싯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드랙을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손님이 와서 선장님한테 드랙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물어보면 선생님 세팅해주죠. 이런 거는 뭐 세팅해주고 방송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분들이 꼭 터트려서 그 포인트 자체가 하나가 뭐 폭파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터트리면 또 그놈들이 커요. 제 개인적으로는 외수질 낚시가 조항도 참 좋은 낚시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광어 다운샷과 또 다른 맛이 있는 거거든요. 저도 루어꾼이고 베스가 태생이라 루어 낚시, 자존심 강한 루어인으로서 생미끼를 쓸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낚시라는 거는 다 되는 레포츠니까, 다 되는 거니까. 저도 생미끼를 처음 했을 때 되게 놀랐어요. 입질의 형태도 너무 다양했고, 얘들이 진짜 물속에서 광어가 때렸는데 이게 외수질인데 탁 하는 느낌밖에 안 들어. 느낌이 났는데 들어보면 그때 바닥바닥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땅 떨어지고 돌아가지고 막 파이팅 넘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손맛과 그 입질 형태 다 굉장히 다양하고, 웜낚시만큼 많은 계산이 필요한 낚시더라고요. 이게 뭐 포인트도 이제 똥 어쩌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재밌게 낚시를 하고 있어요. 요새 이제 얼마 전에 나갔다 왔는데 또 엄청나게 좋은 조항, 참 매력적인 낚시인 거 분명합니다. 오늘 스파이더 정재 선장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어요. 외수질 낚시에 대해서. 근데 좀 편하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더 할 얘기가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생각난다. 쉽게 얘기할 걸 막 그러면서 뭐 열심히 했습니다. 잘 봐주세요. 자, 나머지는 이제 편집 잘해라. 자, 오늘 즐겁게 이야기 해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좀 이렇게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저희가 또
제가 이제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외수지 낚시가 겨울에 이제 침선 오징어 예, 이제 예. 많이 나가잖아요. 겨울 우럭 광어 농어가 진짜 맛있어. 살이 올 겨울에 농어 좀 나올라? 안 나오겠지? 네, 그렇죠. 뭐 용어는 봄에 맛있잖아. 봄에 나오잖아. 네, 봄에 이제 다시 들어올 때 겨울엔 우럭이죠. 네, 겨울엔 우럭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뭐 좀 더 재밌는 소재, 뭐 이제 오늘은 외수질 했으니까 다음에 다른 소재들로 선장님이랑 같이 선장님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